화요일인데 선생님 이제 좀 뭐 그 코로나 관련된 것도 아무 이상이 없고 선생님도 괜찮아서 오늘 이제 강의를 좀 먼저 영상으로 먼저 접하고 금요일날 수업 때 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할 내용은 뭐냐면 이번 주에 이제 수업할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자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함수를 뭐지? 그래프를 그려내는 것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2차 함수 내용인데 2차 함수식이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불려지는 즉 이 함수를 우리는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반형의 그래프를 마지막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2차 함수 그래프의 일반형에서 우리가 당연히 첫 번째 아는 것은 최고차의 개수 a는 그래프의 무엇을 결정해주죠? 모양을 결정해주죠. 우리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자, 최고차의 개수 a는 그래프의 뭘 결정한다? 모양을 결정한다. 자, 어떻게 결정하더라? 자, a가 0보다 크다면 어디로 불러? 아래로 불러. 기억나죠? 그리고 a가 뭐보다 작다면 0보다 작다면 어디로 불러? 위로 불러. 이 녀석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했잖아. 두 번째는 이제 2차 함수 그래프에서 1차 함수랑 똑같아. 그 상수항 C, 그러니까 무슨 절편이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x, y 절편이라는 걸 가지는데 이 y 절편의 뜻은 뭐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뭐가 0일 때 갑시다. 이 그래프의 식에서 x가 0이 될 때 y 값이 무슨 절편? y 절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x 대신에 0 집어넣으니까 y 절편을 나타내는 값은 곧 얼마가 되죠? c가 되겠죠. c. 그러니까 이 상수항이 곧 무슨 절편을 나타낸다? y 절편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슨 절편이냐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그래프 쪽에 그린 거야. x축이 있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x축과 몇 점에서 만날 수도 있을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 또는 이렇게 되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한 점에서도 만날 수 있겠지. x축이. 그럼 x절편이라는 건 x축 위에서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x축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뭐야? 얘랑 대칭점이잖아. 뭐가 항상 0이죠? y가 항상 0일 때죠. 그럼 잘 봐. 이 식을 써주면 즉 이 함수식에다가 y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얼마지? 0이라는 식으로 형태가 나오죠. 우리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더라? 무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형태 아니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것과 무슨 함수? 2차 함수 그래프상에서의 무슨 절편? x절편은 그 내용이 서로 뭐하다?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하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게 이제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 주제인데 네 번째 게 그러면 2차 함수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무슨 점이지? 꼭지점 반드시 찾아야 되지. 근데 지금 이 그래프의 일반형에서는 뭘 찾아낼 수가 없어. 꼭지점을 찾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2차 함수 그래프의 일반형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그래프의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무슨 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을 찾아낼 텐데 여기서 오늘 중요한 수업 내용은 뭐냐면 그럼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꼭지점이 무슨 좌표야? x좌표잖아. 그 꼭지점이 x좌표. 무슨 점? 이 꼭지점의 x좌표가 무슨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 되고 이 값은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외우세요. 음수 2a분의 b가 2차 함수 그래프에서의 무슨 점이다? 꼭지점이다. 꼭지점의 x좌표의 값을 나타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여러분이 어디다가 필기를 하시냐면 이차함수의 그래프 2에서 이제 오늘 배울 내용 여기 앞쪽에다가 이 내용을 일단 필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정지하시고 필기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바로 다음 페이지 또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그래프의 그 일반형을 표준형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페이지 200페이지입니다. 자, 페이지 몇 페이지? 200페이지. 방금 했던 내용들 특히 3번과 4번 X절편과 이차함수 그래프의 꼭지점 찾는 것은 점점 더 많이 우리가 해볼 텐데 일단 200페이지에 보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라는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무슨 형이라 그래?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얘를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 즉 꼭지점을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차 함수 그래프에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형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표준형으로 바꾸려고 할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항을 2개 항을 3개 이 단어가 오늘 개념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자, 지금 내용은 뭐 쓸 거냐면 항을 2개, 3개인데 무슨 제곱식 만드는 거?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자, 무슨 제곱?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라는 표현 기억나지? 자, 이 컨셉을 쓸 거야.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고 안 되면 뭐지? 바로 근해 공식 갔는데 그 사이 뭐가 있었어?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가 있었잖아. 근데 어떤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런데 굳이 제곱근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지 않잖아. 바로 근해 공식 쓰는데 그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가 왜 필요했냐면 뭐 찾으려고?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 찾으려고 필요했던 거야. 그러면 이 숫자에 있는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이 는, 자, 이 식의 모양을 바꿔갈 건데 첫 단계는 항을 2개 부른 거예요. 뭐라고요? 항을 2개, 항을 2개 이렇게. 근데 이 2개인데 반의 제곱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2차 항의 개수가 1이 돼야 되니까 2로 묶어서 괄호 처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지. 그리고 이 괄호 마지막에 뭘 하냐면은 반의 제곱을 써주는 거야. 즉 완전 제곱식이 되는 상수항이 얘의 반의 제곱이니까 1과 마이너스 1을 넣었다 뺐다 그리고 3 이렇게 쓰는 거야. 선생님이랑 금요일날 실제로 이거 같이 문제 풀면서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 테크닉은 간단해. 그럼 위에 아래 식은 모양은 바뀌었지만 이거 다시 전개해내면 이거 어차피 사라지잖아. 위에 식이랑 똑같지? 그리고 난 다음에 항을 몇 개 보는 거야? 요 3개를 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2배의 요 3개는 무슨 제곱식이야? x-1의 전체 제곱이라는 무슨 제곱식이지? 완전 제곱식이 될 터이고 맞습니까?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음수 1은 얘랑 곱해지면 음수 2가 되겠지? 거기다 3을 더해주니까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무슨 형이 바뀌는 거야? 표준형이 바뀌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잖아. 자, 이 이차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은 몇 콤마 몇? 1,1 맞습니까? 만약에 이 함수 그래프의 무슨 절편? y절편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y절편 여기 있지 상수항 3이다. 만약에 이 함수 그래프의 무슨 절편? x절편을 구하세요. 그럼 이 식을 뭐 하면 돼? 인수분해하거나 근해 공식 쓰게 되면 그때 x값이 뭐가 나올까? 지금 인수분해 안 되네. 그래서 그냥 안 하겠습니다. 그럼 x절편 나오겠지. 이렇게 찾는 거야. 자, 컨셉 이해되시죠? 자,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어디 페이지에 201페이지에 다시 내용을 가보면 201페이지에 자, 다시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 201페이지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개념 확인 1번 문제 보면 어떤 이차함수지? 자, 페이지 201페이지입니다. 다시 연습.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라는 그래프의 모양을 y는 a 괄호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q로 바꾸래.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모양을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모양을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하죠. 무슨 형? 표준형. 오케이? 자, 그러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할 거야. 컨셉은 뭐지? 항을 처음에 2개 보고 그 다음 반의 제곱 쓴 다음에 항을 3개 보는 거지. 자, 순서는 어떻게 된다? 첫 번째 항을 몇 개? 2개. 2개 묶어낸과 동시에 무슨 제곱을 쓰죠? 반의 제곱의 테크닉을 쓰죠. 일단 여기까지 보면은, 자, 항 2개를 보는데 어디 2개를 보는 거야? 이렇게 2개를 보는 거야. 자, 반의 제곱을 쓰기 위해서는 2차 계수를 1로 만들어내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야 돼. 자,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2x가 될 거고,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는 상수는 2의 반의 제곱이니까 1 빼기 1 더하기 5라고 써준 거지.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위의 식과 아래 식의 내용은 똑같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죠? 항을 몇 개? 3개 묶어서 정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에 이 3개 묶음이 x-1의 제곱이 될 거고, 이 마이너스 1이 바깥으로 나갈 텐데 이 음수랑 붙어서 나가니까 플러스 1 더하기 6이 돼서 얼마다? 6이다. 컨셉 이해돼요? 따라서 이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다? 1,6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슨 절편은? y절편은 얘가 아니라 일반형에서 상수항인 5가 무슨 절편이다? y절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외웠던 것 중에 우리가 뭐가 있었지? 선생님, 그럼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뭐 과정이 길진 않죠. 하나, 둘, 셋, 등호 몇 번만 쓰면 돼. 3번만 쓰면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꼭지점 x좌표가 1, 즉 축의 방정식이 x는 1인데 이 1을 바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지. 어떻게 찾아낸다고 했지? 마이너스 2a 분의 b. 표준형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거야. 왜? 꼭지점 x좌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꼭지점 x좌표 찾는 과정을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과정을 암기를 해야 돼. 자, 마이너스 2a 분의 b 한번 적용해 볼게. 자, 이창의 개수에다가 음수 2를 바로 곱할게요. 그럼 얼마지? 2분의 맞습니까? b의 값이 얼마죠? 아, 여기 플러스네. 여기 음수 1입니다. 축방이 마이너스네. 그럼 어떻게 돼? 얘의 음수 1을 2배 하니까 2. 그 다음에 1창의 개수 그대로 써주면 2분의 2는 음수 1이잖아. 이런 식으로 바로 무슨 방정식? 축의 방정식 유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개념 확인 2번은 x절편과 무슨 절편? y절편 찾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문제 풀고 또 얘기해 볼게요. 자, 개념 확인 2번에 보면, 자, 그 페이지 개념 확인 2번이야. 자, 문제는 y는 x제곱 더하기 5x 빼기 6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 그래프에서 지금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럼 이 점의 좌표가 C라고 돼 있네요. 그럼 C에다 동그라미 옆에다 괄호하고, 자, 얘를 무슨 절편이라고 하죠? y절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여기에 점 A, x축과 만나는 점 A와 B 두 개가 존재하는데 이 A와 B를 둘 다 이렇게 묶어서 처리할까요? 무슨 절편이라고 한다? x절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2번 먼저 풀어볼게. 자, y절편 어떻게 쳤죠? y절편은 뭐가 0일 때 값이야? 일반형에서 x가 0일 때 값이라고. 그럼 x 대신에 0 집어넣을 때 y 값이 음수 6이니까 y절편은 음수 6인데 y절편의 값은 음수 6이지만 이 시점의 좌표를 찾으랬으니까 몇 콤마 몇이야? 0 콤마 마이너스 6이겠죠. 자, 1번에서는 점 A와 점 B 무슨 절편? X절편을 찾으려는데 X절편은 X축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항상 얼마지? Y 대신에 0을 집어넣는 거잖아. Y 대신에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더하기 5X 빼기 6. 자, 0을 이쪽으로 보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식은 인수분해 되잖아. 1, 6. 어디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돼?
x-1 s 더하기 6은 0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2차 함수에서의 x 절편과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건 그 내용이 서로 같다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2차 함수 그래프 상에서 이제 여러분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2차 함수상의 x 절편은 2차 방정식에서 뭐를 찾는 것과 해를 찾는 것과 그 내용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해됐어요?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그럼 여기서 해의 값이 x는 1과 x는 음수 6이 나왔는데 이 내용을 함수에서 읽어낼 때는 여기 x 절편의 값이 1이고 여기 x 절편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점 A의 좌표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점 A의 좌표는 음수 6,0이 되고 점 B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다? 1,0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수업 문제의 결론이 되겠죠. 컨셉 이해돼? 컨셉 이해돼?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하나 더 해볼까?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꼭지점의 좌표 찾아볼게요. 자 요거는 책 아래다가 필기 한번 해볼게요. 자 꼭지점의 좌표 찾아보겠습니다. 한 몇 개 봐야 돼? 2개지? 자 그럼 괄호 묶어내고 x제곱 더하기 5x 한 다음에 자 넣었다 뺐다를 하는데 누구지? 1차 항의 반의 제곱이죠.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줬던 2개의 문제는 얘가 짝수에서 반의 제곱이 쉬웠는데 얘는 홀수야. 그래도 반의 제곱 쓰는 거야. 자 얘의 반은 얼마지? 2분의 5고 2분의 5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25가 되고 얘를 넣었다 뺐다 그리고 음수입니다. 이렇게 식이 구성이 되는 거야. 자 홀수일 때도 반의 제곱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5의 절반은 2분의 5 2분의 5를 제곱하면 4분의 25를 넣었다 뺐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항을 몇 개 보지? 3개를 묶어서 보니까 얘는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니까 얘는 뭐의 전체 제곱이야? 2분의 5의 전체 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음수 4분의 25랑 음수 6이 서로 뭐해진 거지? 더해진 거지. 왜? 여기 앞에 개수가 1이니까. 따라서 음수 4분의 25 빼기 6은 4분의 24니까 마이너스 4분의 49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 그래프에서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49라는 거예요. 어디가? 이 점.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건 없는데 우리가 앞에서 문제는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서 시작한 거야. 여기에서. 근데 이제는 시험 문제가 어디 나오냐면 여기서 시작한 거야. 여기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일반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래프 A 최고차의 수 모양 알 수 있고 X절편 알 수 있고 Y절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보이는 건 표준형에서는 무슨 점의 좌표야? 꼭지점의 좌표를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물론 여기에서도 X절편 찾을 수 있어. Y 대신에 0 넣어도 되고 Y절편 찾을 수 있어. X 대신에 0 넣어도 되는데 최고차의 개수 X절편, Y절편이 쉽게 보이는 건 어디다? 일반형이고 표준형에서는 뭐가 쉽게 보인다? 꼭지점의 좌표가 쉽게 보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컨셉 이해되죠? 자 그럼 일단 바로 문제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자 204페이지. 혹시나 걱정돼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까? 자,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얘는 필기를 201페이지 쪽에 빈 공간에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2차 함수식이라고 했을 때 그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형이 있고 또 하나는 무슨 형? 표준형이 있습니다. 모든 함수식에서는 그래프의 모양이 두 가지야. 일반형과 표준형이에요. 뭘 표준형이라고 하냐면 그래프 그리기에 적합한 걸 표준형이거든요. 자 그럼 일반형은 어떻게 생겼냐? 2차함수 그래프 일반형은 어떻게 생겼죠? y는 방정식 풀과 똑같아. ax 제곱 더하기 2차항 더하기 1차항 더하기 상수항으로 표현이 되고요. 표준형은 이제 아까처럼 항을 2개, 3개 보면서 넣었다 뺐다 반의 제곱을 하게 되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a 최고차의 수는 똑같고요. 그래서 x-m의 전체 제곱 더하기 n으로 쓰여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뭐지?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죠. a 그래프의 모양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무슨 절편?
x절편 그리고 무슨 절편? y절편 찾는데 탁월하고요. 표준형은 무슨 점의 좌표? 꼭지점의 좌표를 찾는데 탁월하다. 물론 여기에서 꼭지점의 x좌표를 여기서 찾아낼 수 있죠. 어떻게 찾아낼 수 있지?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라고 하는 이 축의 방정식이 꼭지점의 무슨 좌표다? x좌표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갈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냥 이 공식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상 고등학교 가면은 이렇게 매번 바꿔서 풀지는 않습니다. 바로 꼭지점의 x좌표에 해당하는 식 마이너스 2a 분의 b 축방을 이용해서 사실은 일반형에서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되겠죠. 일단 문제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204페이지 문제 몇 가지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4페이지 문제. 자, 204페이지 1-1번을 보시면요. 204페이지에 1-1번. 1-1번의 내용을 보시면요.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7이라고 생겼죠. 일반형이지. 얘를 무슨 꼴로 바꾸래?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라고 돼 있으니까 무슨 형으로 바꾸는 작업?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해보면 되지. 자, 선생님 가르쳐줬지? 처음에 한 몇 개? 2개. 여러분 이거 눈으로만 보면 안 되고 반드시 손으로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그럼 2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자, 그 다음 어떻게 돼? 얘 반의 제곱 1이지. 1을 넣었다 뺐다. 그 다음 더하기 7. 그 다음 항을 몇 개 보는 거야? 3개. 그럼 2배에 여기 3개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렇게 쓰시고 이 마이너스 1을 괄호 바깥으로 나가는데 누구 붙여서 나가야 돼? 2를 붙여서 나가야지. 그러니까 2가 이 3개에 한 번 영향을 주고 2가 여기 상수항에다 하나 번 더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럼 얼마죠? 플러스 5가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얼마죠? 2. P의 값은 얼마죠? 1. Q의 값은 얼마다? 5다. 이렇게 우리가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컨셉 이해되죠? 자, 쌍둥이 문제 1-1번, 1-5 풀어보세요. 자, 강의 정지하시고 쌍둥이 문제 풀어보고 답 체크 한번 해주세요. 자, 문제 풀어봤죠? 자, 이번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문제가 어떻게 하면 풀리냐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 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를. 자, 우리가 앞에서 한번 기본형의 함수를 평행이동시키는 겁니다. 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 평행이동하면 그 식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 평행이동의 충격이 자, 이렇게 생긴 함수를 꼭지점의 좌표가 0,0인 함수를 쓴 기본형이라고 했지. 얘를 평행이동의 충격까지 반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무슨 형으로 바뀌어요? 표준형으로 바뀌죠. 어떻게 쓰여져? 음수 2 최고차 계수를 바뀌지 않고요. x-a의 전체제곱 플러스 b. 왜? 평행이동의 충격은 그대로가 아니라 반대로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그래프의 식이 누구랑 똑같대? y는 음수 2x제곱 더하기 8x 빼기 12의 그래프와 일치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지?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야? 이 일반형을 뭘로? 표준형으로 바꿔내면 a와 b의 값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또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한 몇 개 문제였지? 처음에 2개. 음수 2로 묶어내면요. x제곱 빼기 4x죠. 자,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이 되는 상수는 반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2. 자, 그 다음 한 몇 개 보는 거죠? 3개. 그럼 음수 2에 바로 x-2의 전체 제곱에 자, 음수 4가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대로 나가면 안 되고 앞에 있는 음수 2랑 붙여서 나가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는 8이죠. 8 빼기 10이니까 음수 4다.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4고 문제에서 원하는 a와 b 값 찾는 것은 a 값은 2고요. b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4임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함수 그래프 시계부터 자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한다? 일반형. 이런 형태를 표준형. 얘를 기본형.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바뀔 때 평행이동의 충격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습을 한 거고 지금 연습한 거는 이 일반형의 그래프의 모양을 무슨 형으로? 표준형으로 바뀌는 과정 가운데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1번 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1번. 어차피 이 단원이 이제 마지막 단원인데 이참수 우리가 여러분 모르겠지만 이제 거의 끝나가요. 거의 마지막으로 다가가는데 여기 단원의 내용이 좀 많어.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이랑 뭐죠?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수업이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도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가야겠죠. 들어갈 텐데 어쨌든 강의한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면 이참수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플러스 6x 빼기 8이다. 자, 이렇게 주어졌죠.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이 이차함수에 뭘 그리는 거야? 이번에는 그래프를 그려내는 거죠. 자, 그래프를 그리기에 가장 적합한 거는 당연히 무슨 형이야?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야. 근데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그래프의 무슨 절편이야? y 절편이 얼마다? 마이너스 8인 거야. 그럼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y 절편이 마이너스 8인 게 몇 개 있냐? 5번 아니면 3번이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다음 얘는 위로 올려보고. 자, 그럼 바꿔봅시다. 항을 몇 개 보죠? 2개. 음수로 묶어냅니다. 그럼 x제곱 빼기 6x가 될 거고 얘 반의 제곱이니까 9를 넣었다 뺐다 음수 8. 그 다음 항을 3개 보겠죠? 음수 처리되면 x-3의 전체 제곱. 그러니까 얘 완전 제곱수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음수 9가 밖으로 나갈 텐데 누구 붙여서? 마이너스 붙여서 나가지? 그래서 9 빼기 8은 얼마다? 1이다.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3,1.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는 꼭지점의 좌표가 3,1이고 y좌편이 마이너스 8인 걸 찾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쌍둥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역사분면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는 그래프 그려보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아까 선생님 2-2, 3번 할 때 설명 못했는데 시간 못 줬는데 지금 혹시 아직 안 풀었으면 강의 정지하시고 쌍둥이 문제 2-2, 2-3 그리고 3-2까지 그래프 그려가면서 한번 다시 풀어봐 주세요. 자, 이번엔 4번 문제 유형 한번 가보겠습니다. 4번. 자, 4번 문제 그래프에서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어졌죠?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주어졌고요. 이 이차함수 그래프에서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하는 거. 자,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하는 거. 자, 뭘 찾으라는 거야? 무슨 방정식? 축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된 거지. 자, 그럼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어?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 근데 안 바꾸고도 풀 수 있지. 먼저 안 바꾸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축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더라? 자, 축의 방정식의 다른 말은 꼭지점의 무슨 좌표? x 좌표이고 지금처럼 표준형으로 안 주어졌을 때 꼭지점 x 좌표 어떻게 찾더라? 일반형에서는 음수 2의 분의 b더라. 자, 그럼 음수 2의 분의 b는 이 값에 음수 2를 곱하니까 3분의 2분의 b의 값이 음수 2다. 맞아요? 자, 음수 2는 1분의 음수이니까 분수분의 분수로 된 걸 본분수라고 하고 본분수의 꼴은 내항의 곱은 분모, 외항의 곱은 분자.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3이 축방이죠.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 위로 볼록 축방이 x는 음수 3이다. 자, 그러면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건 축방의 오른쪽이니까 정답은 x는 음수 3보다 크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푸는 게 지금 문제에서 푸는 가장 숏컷이야. 가장 선생님도 추천하는 방식인데
만약에 얘를 표준형으로 굳이 바꾸라 그러면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이번에 조금 까다로워졌어. 얼마야? 음수 3분의 1이 나왔지. 좀 잘 봐. 음수 3분의 1로 묶어낸다는 건 공통된 요소가 나온 거야. 그럼 여기는 음수가 나갔으니까 플러스 되는 건 확실하고, 어떤 숫자를 써야지만 이게 다시 곱했을 때 음수 2가 나오냐면 6이죠. 자,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는 친구가 있을 텐데, 잘 봐. 2x제곱 더하기 4x 빼기 3을 표준형 바꿀 때 어떻게 돼? 2 묶어내면 x제곱 더하기 4가 2로 바뀌지. 왜? 이 4를 뭘로 나눈 거야? 2로 나눈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 음수 나가고 이 2를 뭘로 나눈 거야? 3분의 1로 나눈 거라고. 즉 2 나누기 3분의 1이라고. 그럼 이 녀석은 뭐랑 똑같아? 2 곱하기 3이면 6이 되는 거지. 그래서 6x 쓰시고 얘의 반의 제곱이니까 9를 넣었다 뺐다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음수 3분의 1에 한 3개 묶어서 보니까 x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에서 얘랑 얘가 곱해지니까 플러스 3이 되어서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이해돼? 근데 우리는 지금 꼭 지점에 y좌표까지 필요가 없잖아. 문제에서 질문 자체가. 그래서 선생님은 바로 뭐냐? 쪽방 찾는 식을 바로 쓴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1번. 자, 연습 문제 바로 옆에 쌍둥이 문제 바로 풀어보세요. 쌍둥이 문제 푸셔야 됩니다. 과제예요. 자, 5-1번 보겠습니다. 몇 번? 5-1번. 5-1번을 보면 다음 이차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죠. 자, 5번째 문제. 이차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 문제입니다. y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이야.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표준형으로 바꿔봐야 되겠죠? 자, 한 두 개 묶어냅니다. 3 가로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반의 제곱 1 빼기 1 그리고 더하기 1. 그럼 어떻게 돼? 한 세 개 묶어내면 3배에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얼마지? 2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1, 음수 2 맞아요? 그럼 이거 그래프를 한 번만 나타내 볼까요? 자, 좌표 평면에서 꼭지점의 좌표가 1, 음수 2 그리고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데 y절편이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뾰족한 상태로 이렇게 된 게 지금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축의 방정식은 x는 2다. 틀렸죠. 축의 틀렸죠. 왜? 축의 방정식은 얼마죠? 1번 x는 1하는 꼭지점의 x좌표니까 축의 방정식 틀렸습니다. 2번 1, 2, 4분면을 지난다. 1, 4분면, 2, 4분면, 4, 4분면 지난다. 2번은 맞죠. 자, 3번 질문 한번 볼까요? 꼭지점의 좌표는 1, 음수 2죠. 2, 마이너스 1이 아니라요. 4번 y축과 만나는 점 y절편이잖아. y절편은 표준형에서 일반형에서 여기니까 몇 몇이죠? 0,1이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하는 건 축방의 기준인데 축방의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죠. 근데 문제에서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는 걸 x는 1보다 작다고 돼 있으니까 5번도 틀렸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2번이 되겠고, 문제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즉 표준형, 일반형을 무슨 형? 표준형으로 바뀌고 그래프 그릴 수만 있으면 이차 함수의 모든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쌍둥이 문제 풀어보시고 오늘 일단 6번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강의를 하나 더 찍을 건데 다음번 강의랑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자, 6번을 보시면 자, 이차함수 y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의 그래프가 무슨 이동이냐면 평행이동이 났죠. 어떻게? x축 방향으로 음수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평행이동의 충격을 여러분이 그대로 써서 문제를 푸는 거를 그냥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평행이동의 충격은 반대로니까 어떻게 되지? 자,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돼?
y 빼기 3은 3 괄호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6의 괄호 x 더하기 1 더하기 4. 이게 평행이동의 충격을 그대로 쓴 거야.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선생님이 권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 뭘 이용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 함수 그래프를 일반형으로 바꿔야죠. 표준형으로 바꿔야죠. 그럼 3 음수 2x 반의 제곱 넣었다 뺐다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함수는 어떻게 돼? 4배에 x-1의 전체 제곱 마3 더하기 4니까 플러스 1. 자, 이렇게 생겨진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 얼마만큼? 3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죠. 지금 평행 이동까지는 지난 시간 했던 거 이거 완벽하게 해야 지금 이 내용이 어렵지 않은 거야. 그럼 평행 이동의 충격은 어디서 가장 잘 나타나? 꼭지점에서 잘 나타난다고 그랬지. 그럼 꼭지점 좌표가 지금 1,1이었고 얘를 똑같이 평행 이동 충격을 주게 되면 점의 평행 이동은 충격을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 1 빼기 1은 0, 1 더하기 3은 얼마지? 4로 바뀌겠죠. 그럼 함수식은 어떻게 돼요? y는 어떻게 되죠? 3x 제곱 더하기 4가 되겠죠. 왜? 꼭지점 x좌표가 0이니까. 근데 이 녀석이 누구랑 같다는 거야?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랑 같다는 거니까 a는 3, b가 없으니까 b는 0, c는 4. 그래서 식의 모양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또는 아까 선생님 위에서 쓴 거대로 이 충격을 일반형에다 그대로 반영해서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얘도 풀어내면 모양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형과 일반형은 전혀 다른 게 아니라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같은 내용이야. 같은 정보도 다 제공하는데 편리에 따라서 쓰는 거라는 거야. 컨셉 이해되죠? 자, 일단 오늘 수업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2차 함수 그래프에 표준형 위주의 그림을 본 거야. 얘가 평행이동 된 거지. 기본형에서. 근데 이제는 그래프에 무슨 형이 주어졌을 때, 일반형이 주어졌을 때 얘를 무슨 형으로 바꾸는 방법?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중에서 표준형을 왜 바꾼다? 무슨 점의 좌표 찾기가 편하다. 꼭지점의 좌표를 찾는 게 편하기 때문에 표준형을 썼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바꿔낸다 계속. 그리고 일반형에서는 뭐를 구하는 게 탁월하다? y절편과 x절편을 구하는 것이 탁월하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x절편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계속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지점의 x좌표는 바로 어떻게 찾는다? 음수 2a 분의 b로 축의 방정식 또는 꼭지점의 미안해 쌤 약간 이제 감기균이 있어가지고 목이 약간 코 맹맹 소리 좀 나죠. 마이너스 2a 분의 b라는 이 방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음수 2a 분의 b는 여기서 실제로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죠? 1 나왔잖아. 3에다가 음수 2를 곱하면 음수 6분의 1차의 개수 그대로 써주는 거야. 그럼 얼마지? 1.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자, 오늘 수업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또 내일 이어서 올릴 거고 강의는 오늘 화요일이니까 화요일 저녁쯤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 책은 우리가 이제 시험 대비용으로 선생님 다 프린트를 해줄까 했는데 그거보다 일단 책 사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 풍산자 테스트북 중학교 요걸로 우리가 시험 대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선생님 또 프린트 할 건 해주고 이렇게 할 거니까 여기서 시험 대비용으로 괜찮게 쓰는 책이니까 이 책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